안녕하십니까. 나의 소울, 마이 소울 히든 잼스, 숨겨진 보석들을 쓰신 백승우 하얏트 호텔 상무 겸 극동아시아 지역 재무 담당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 2016년에 방한 외국인이 이제 1,700만 원 돌파했다가 이제 좀 주춤하지만은 곧 2천만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책을 쓰신 계기가 이제 기존 안내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걸 갖다가 충분히 잘 쉽게 설명해 준 책이 없어서 이제 쓰셨다고 했는데요. 예. 외국인들은 주로 어떤 거를 궁금해 합니까? 되게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궁이나 또는 뭐 대단한 우리나라의 역사 유물이나 문화재에 또는 뭐 우리나라의 굉장히 뭐 좋은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생각을 일반인들이 하는데 저는 이제 호텔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도 다르고 또 그분들이 관심 사항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들은 만약에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아시아 국가의 다른 나라를 갔을 때 가서 과연 문화 유적을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개가 뭐 거기에 뭐 특히 어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거기 어떤 유흥거리가 있나, 재밌는 거리가 있나, 맛있는 데는 어딘가, 어디면 보면 보기가 좋은가, 뭐 이런 그런 스팟을 많이 찾는 데 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나라 어떤 관광객을 더 많이 이끄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에버랜드 같은 거 하나 더 또는 뭐 대장금 같은 그런 유명한 드라마의 어떤 소주방 같은 그런 음식 이야기 하나 더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을 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떨어지는 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조금 우리나라 관광 자원이 아무래도 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아무래도 지역상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덜 발전됐기 때문에 좀 약간 아무래도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입장입니다. 지금은 워낙 드라마라든가 한류 문화 그리고 콘텐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특히 서울이라는 곳은 굉장한 콘텐츠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것을 잘 전달하면 정말 굴뚝 없는 수출 기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아마 방문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문으로 이제 에세이를 쓰셨고 이제 사진도 이제 직접 찍으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2년간 연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영어로 쓰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는 뭐 영문학과 출신도 아니고 무슨 영문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제가 무슨 영어를 잘 쓴다고 쓴다는 사실 좀 창피스럽고요. 또 우리나라 글도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글도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글을 쓴다든가 또는 한글이라든가 영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호텔이라는 것이 외국인들과 주로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뭐 피치 못하게 영어를 쭉 써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나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한테만 있는 그런 고유한 것을 알려주면 또 외국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면 좋겠는데 영어 실력이 될까 서 사실은 좀 의문이었습니다만 그냥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보고 새벽에 고민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쓰자 하면서 했지 이렇게 제가 잘 쓴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빨리빨리 문화를 허리허리 컬처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때밀이를 체험하고 싶다. 그리고 또 뭐 영어가 되는 미장원을 하고 싶다. 근데 그 한국에 와서 실제로 뭐 때밀이 하고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한국까지 와서 또 미장원에 가시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까? 그게 참 그게 많은 생각들이 다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의 상당 부분, 뭐 제가 뭐 어느 퍼센티지를 말씀했지만 여성입니다, 여성. 예. 또 가족입니다. 예. 여성들이 만나서 그 다음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든지 다른 어떤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아무래도 미용입니다. 예. 그 미용을 가면 물론 손짓 발짓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누군가 알아주고 해줘야 되는데 과연 맨 먼저 한국에 도착해서 여성 트래블러나 여성 관광객이 맨 처음에서 자기의 미래는 그 근처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영어가 되는 데가 그렇게 많은가? 많지 않습니다. 간단한 생활 영어는 될지 몰라도 그들이 원하는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여성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여성이 아무리 다른데 괜찮은 나라, 뭐 아시아 국가 어떤 나라를 간다 했을 때 도시에 간다면 부모 입장에선 거기 가면 괜찮냐라고 물어봅니다. 뭐 저녁 때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여성이 여행을 가면 그렇게 물으면서 왜 반대를 안 문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그쪽에서 그 나라 여성이 우리나라 밤에 도착하면 되게 비행기가 뭐 되게 저녁 때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지금 도착해서 밖에 나가도 되느냐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객 하면 멋있는 데를 알려주고 설명해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일 아침에 만나는데 머리 이거 간단한 뭐 미용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는데 안전한 그게 먼저 우선이지 그 후에 무슨 많은 저는 그러니까 순서가 진짜 중요한 거는 빼놓고 대부분들이 관광 가이드를 우리나라 가이드 보면 뭐예요? 음식점 몇 시 오픈한다 뭐 되게 그런 건데 사실 그거는 부속이지 가장 베이직을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한류가 많이 가깝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가정을 많이 방문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홈스테이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많이 에어비앤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하는데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호텔 들어가서 신발 벗는 거 보셨어요? 예, 그냥 들어가서 있죠. 아니면 슬리퍼를 갈아 신죠.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한테요. 그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하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 반대 입장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참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일입니까? 음식점에 가가지고 너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특히 요즘들은 고급 레스토랑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음식점에 가서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음식점에 가서 앉아서 김치란 건 다 알고 옵니다. 근데 김치 잘한다고 가위 들고 와요. 그 사람들이 이럴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맙다는 표시나 미안할 때 걷기를 칩니다.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친하다는 표시로 쳐요. 그게요 처음 만난 사람을 누가 친다고 생각하십시오. 외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예. 또 이렇게 걸어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가 남자 여성 심지어 여성들이 같이 팔짱도 끼고 다닙니다. 그거요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것을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꼭 가벼운 것을 긁어줬으면 좋는데 저는 아무래도 호텔에 있다 보니까 특히 점심시간에 다양한 호텔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먹을 때 오늘은 손님이 와서 뭘 묻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 물을 것 같죠. 지금 이런 걸 묻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지의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누군가는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감스럽게 또 교보문고에도 가고 심지어 아마존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멋있는 문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진짜 당장 필요한 얘기는 안 썼는데 뭐 그런 것에다가 실제로 관광이나 이런 걸 가면은 우리가 생각해 우리나라의 피라미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유산이나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대개가 진짜 관광에 많은 것은 지금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진짜 겉으로 봐서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었길래
지금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대장금 때문에 오는데 대장금에 얽힌 드라마에 얽힌 그 요리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요리에 대한 스토리 때문에 오는데 사람들은 무슨 어마어마한 거라도 있어야 오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뭐 드시려고 할 때 그 외국인 관광객들께서 그 뭘 물어보시나요 주로? 그 갈비집 뭐 불고기집 뭐 그런 걸 주로 많이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아니면 특이한 음식 뭐 떡볶이라던가 뭐 이렇게 산낙지 뭐 이런 걸 드시려고 하나요? 요즘에 와서는 의외로 유럽인들이 산낙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낙지를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 많은 분들이 불고기라든가 고기에 대한 것을 많이 즐겨 찾는 분들이 많고 또 한국을 요즘들은 몇 번씩 왔다 갑니다. 왔다 가셨기 때문에 김치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조금 약간은 매운 음식에 대해서 어디가 잘하는지 어떻게 잘하는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멋있고 잘된 곳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인이 가서 그들이 즐겨하는 곳을 찾기를 원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어떤 그 여행 가이드를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알려진 그런 몇몇 곳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시죠. 지금 한국에 여기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왜 관광 가이드에 나와 있는 곳을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다 동네 근처나 자기네 데를 가지. 그게 또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 입장에서도 거길 가고 싶어 하지 일반적으로 알려져서 가고 싶은 것은 사실은 조금은 좀 식상하습니다. 그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도 뭐 싫다 뭐 적정수가 있는 건가요? 그 일본이나 제주도에서 그 사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 뭐 관광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관광객이 아무래도 좀 가격이 너무 낮은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관광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요즘들은 이렇게 단순히 놀러 와서 관광만 한 것이라 때로는 비즈니스 미팅 통해서 관광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컨벤션에서도 관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에 한국에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단순히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 관광을 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목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단순히 뭐 요즘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오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고 또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서울 사람보다 약간 좀 다른 이질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관광에 대한 중요성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미세먼지 많냐 정렬을 걱정을 합니다. 자, 그 미세먼지 많으냐 적으냐는 사실은 뭐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다양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환경적인 요인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원자재를 갖다 들여가 또 환경 요소를 만들어내서 실제로 그러면 많은 것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노동력도 실제로 자꾸 줄어드는 그런 산업인데 관광 산업은 뭡니까? 미세먼지가 나옵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뭐 자본을 뭐 특별한 원자재를 갖고 와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 노동력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는 정말로 부가가치가 너무너무 높은 어떤 블루치카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이나 서비스 쪽은 앞으로 계속 많아져야 되고 또 그 레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뭐 2만 달러, 3만 달러면 어느 정도 레벨, 3만 달러, 4만 달러 어느 정도 레벨 그렇게 각각의 좀 더 많은 다양한 부가가치 있는 관광 산업은 앞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여기 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언론이나 그런 데서 이 관광객들의 이미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 같은 것도 하는데요. 자주 오고 싶다, 다시는 오고 싫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 대충 대략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되게 그냥 한국에 와서 무슨 어떤 겉의 모습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한 번 하고 또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주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에 대한 간단한 역사라든가 또는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비화를 알려주면 그 사람들은 꼭 옵니다.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관심이 가지니까 되는데 단순히 여기가 어디 문화재가 있으니까 보고 하지 그거 또 올 것 같습니까? 우리도 갈 것 같습니까? 우리도 안 갑니다. 국립박물관 좋아하십니까 보통? 예, 국립박물관도 가보고 그렇죠, 가보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경복궁과 덕수궁과 석조전 세 군데에서 지금 주말에 자원봉사로서 문화재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비록 자원봉사지만 뭐 전문가만큼은 뭐 비록 부족할지 몰라도 정식으로 교육받고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인에 비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이나 중국 뭐 세 군데 다 들리거나 뭐 한국, 일본 들리거나 중국, 한국 들리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세 나라를 비교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로? 중국과 한국과 또는 일본은 대체적으로 과거의 사람들은 한국하면 중국에 있던 조그만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에 와봐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는 한국에서 다양한 것을 보면은 놀라기도 하고 또 이 나라가 상당히 그 역사가 있는 나라보다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에 가면 일본에 관한 그 다양한 일본은 또 일본의 또 다양한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도 특이했지만 조선과 소위 우리나라가 조선의 국가를 역사를 가진 한국과 또 일본과 중국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실제로 와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정부의 그 관광 지원 정책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뭐 미흡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 지원 정책을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짧고요. 관광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호텔에 대한 인식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관광객을 지금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는 호텔들도 사실은 다양한 제약 또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새로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에 최근에 관광 호텔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부지함도 있지만 아직도 싱가포르, 홍콩, 도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간다는 건 1-20% 차이가 됐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는 한국에는 관광에 대한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 대규모 회의를 못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안 돼 있어요. 할 수 없이 홍콩 가고 할 수 없이 도쿄 가고 할 수 없이 싱가포르 가고 할 수 없이 LA 가고 할 수 없이 프랑크푸르트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컨벤션 산업을 키우다 뭐 해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나 현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하면 최소한 제가 봐서 몇만 명이 와야 됩니다. 몇만 명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나라에 대리점 몇 개만 와도 그렇게 옵니다. 그 정도로 왔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그런 컨벤션 또는 각종 숙박시설 이런 것이 돼 있느냐? 사실은요 많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지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하지만은 차라리 그거보다 이렇게 호텔 산업을 더 키우는 게 더 효과가 그냥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장 두 개를 연계하거나 그죠? 그렇죠. 그럼요. 그런 관계 다사자 산업이나 이런 서비스 산업을 해야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요즘에 뭐 고용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 서비스 산업은 100% 고용력입니다. 자동화라는 게 거의 많지 않습니까? 요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갖다 드리는 서비스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서비스라는 건 사람의 손이 들어갑니다. 뭐의 고용 효과가 가장 큽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큰 기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동화된 어마어마한 공장 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 없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저는 강력하게 이쪽 서비스 산업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파리에서 이제 그 사진 전시회를 하셨고 그 다 전량 판매하신 또 사진 작가이시기 때문에 뭐 새로 내년에 하게 되는 이 파리 사진 전시회에서는 어떤 주제로 하실? 현재는 지금 해외 쪽에 제 작품이 많이 그쪽 많이 알려진다고는 제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윈도우 시리즈가 계속 있습니다. 윈도우 시리즈는 제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시리즈를 준비해온 것이라서 아무래도 윈도우 시리즈 연장선이 일부가 있고 현재 마이 코리아 또는 마이 서울 시리즈에서 일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국을 알리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윈도우 시리즈로 해서 제가 보는 세상의 창을 또 다시 한번 계속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이 마이 서울이라는 책이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영어로 써 있으니까 좀 부담 가시는데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부분이 다 사진입니다. 사진을 한번 또 어떻게 보면 길거리 지나가다 나올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일반 명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즐겨보시고요. 또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여기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더 한국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